네, 이어서 도착한 역은 단체 관광역입니다. 중국에 드디어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허용이 된 지는 좀 몇 주 정도 일단 지났고요. 네. 실제적으로 명동이 조금 이제 다시 붐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중국의 관광객 회복 수요가 좀 어디까지 올라오게 될까요? 요즘 명동 가보셨습니까? 작가님? 집이랑 가깝긴 한데 네. 가보진 않았어요. 오, 어떤가요? 집이 명동이시라고요? 예. 가깝의 기준은 또 다 다르니까요. 네, 예. 근데 네. 요즘 저는 그쪽을 거의 매일 지나갑니다. 매일 지나다니시는 네, 거예요? 매일 오. 어쩔 수 없이 그 스케줄상 네네. 지나가다 보니까 진짜 많아졌어요. 그리고 명동에 차가 막히기 시작해요. 오. 이제 버스들이 대절 예전처럼 단체 관광 대형 버스 같은. 대형 버스가 아직까지는 단체 관광객을 모시는 버스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모객해서 뭐 이렇게 나오는 버스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중심으로 네. 많아졌습니다. 길가에 이렇게 늘어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이구나 라는 쪽인데 여기서 중요한 지표를 봐야 될 게 네. 특히 이제 지금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게 사드 배치가 있었을 때가 이제 그때 한한령이 나오면서 네. 단체 관광이 끝났습니다. 끊겼죠. 그게 2017년도입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 나왔던 쪽이 2019년도 그때부터 완전히 단체는 그건 뭐 어떤 개인이건 다 꺾였죠. 이게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드 배치 때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월 90만 명. 월 네. 90만 명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막 얘기했었을 때가 이때였거든요. 네네. 또 코로나19 직전에는 한 5, 60만 명. 그러면 이게 지금 회복하기 시작하는 게 보여져야 그다음부터 와 이제 한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 많이 온다. 이게 확인되기 시작했죠. 네. 많이 올까요? 많이 오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 예전만 못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떨지가. 그러니까 이제 수치를 확인하겠다라는 네. 입장이죠.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예약 건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나마 괜찮겠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시트립이라고 하는 중국의 가장 최대 여행사 쪽에서 네. 상품을 봤더니 한국 쪽으로 들어오는 상품이 한 1,900개, 2,000개 가까이 됩니다. 네. 우와 그랬는데 보니까 일본은 9,000개입니다. 에? 그러면 네. 일본 갔다가 한국까지 와줬으면 이런 바람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저희가 2,000여 건인데 9,000여 건이요. 네. 일본이. 네. 그러니까 상품 검색 수가요. 네, 네. 상품 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일본으로 많이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약간 또 중국 정부에서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중국 갔더니 중국의 그 도쿄 옆에 갔더니 뭐 방사능 수치가 뭐 20배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관영 방송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 손절 가면 안 되겠다. 한국으로 가야지 네. 라고 하는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또 이런 것도 또 기회가 될 수는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숫자를 확인하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나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 점차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중국 단체 관광이 허용되면 그들이 또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항공편이 줄었다가 이제 다시 또 늘리고 이런 현상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항공주들도 수익성 개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편수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네. 중국에서 제주까지 나오는 지역별로 봤을 때는 지금 6개 지역구에서 77편이 지금까지 운행이 됐었는데 네. 이 단체 관광객 허용으로 인해서 지금 17개 지역에서 편수가 157편으로 지역도 늘고 편수도 2배 이상 늘었죠. 네, 우와.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거는 좋은 시도다. 점점 더 늘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좋은 시도다. 와라고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또 항공주를 투자할 때 매크로 지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환율. 유가도 봐야 되고. 유가도 봐야 되겠고요. 네. 근데 유가는 뭐 유가 관련돼서 유가 할증료가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네. 중요한 거는 환율 같은 환율. 경우는 네. 다 리스를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원화 약세 기조죠. 네.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약간 좀 성과가 덜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게다가 또 단거리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그렇게 또 좋지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왜요? 단거리는 왜? 장거리가 더 당연히 항공사 입장 그렇겠네요. 쪽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중국 가는 것보다 네. 동남아 가는 쪽이 약간 먼 게 더 그 가격이 좀 높아지면서 나오는 현상이 좀 좋아질 수 있고 게다가 또 이제 막 벌어지다 보니까 약간 또 이 LCC 쪽에서 막 경쟁이 또 가격 경쟁이 붙으면 어떡하나 아직까지는 저렴하게 괜찮습니다. 하려고.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높은 가격입니다. 네네. 근데 이게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나 한쪽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어떤 지표들이 좀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또 숫자 보고 움직이겠다 이런 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항공주 쪽은요. 네. 아직은 좀 지표를 확인해야 하는 게 항공주 쪽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사실 기존에 저희가 중국 소비 관련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른 게 화장품이잖아요. 네. 요즘은 막 그렇게
한국 화장품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지 않기는 한데 네.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중국이 일본 화장품 불매 리스트를 막 만들고 있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서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더라고요. 네. 오. SNS 웨이보를 보니까 네네. 자, 일본 불매 운동하자 하면서 쭉 나왔던 거 긴장하겠죠. 뭐 단골 메뉴는 유니클로고요. 네. 네, 그러고 보니까 화장품 관련돼서 슈에무라라고 슈에무라, 알죠. 네, 좋은 거예요? 일본에서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죠. 아, 저희도 많이 씁니까? 한때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있다고 넘어가고 네네, 있죠. 알고 있는 브랜드다. SK2 비싼 거죠. 백화점 브랜드니까 비쌀 것 네, 같아요. 예, 하여튼 이거 또 불매 운동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 일본에서는 아니다, 우리 그쪽 전혀 관련 없다라고 막 얘기를 해명을 하는데 네. 그들이 한번 딱 돌아서면은 그거 있죠. 우리는 우리나라를 아낀다. 국뽕. 중국은 고차이. 고차이. 네, 고차이. 네. 고차이. 모르겠습니다. 성조사 모르겠고요. 예,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변화가 이런 쪽으로 들어갔었을 때 네네. 어떤 자기 것을 쓰겠다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반사이익으로 한국 거를 받겠느냐? 이건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자기 걸 더 아끼지 않을까요? 아, 오히려 일본 거 안 쓰니까 한국 거 써야지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우리 거 쓰자 이렇게 네.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이번에도 보니까 나이키도 네네. 안 신고 자기네 스포츠 안타 스포츠 맞아요. 예, 이게 그렇다면서요.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네. 어떤 실마리 점유율 1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비싸요 그것도. 근데 그렇대요. 나이키보다 오히려 뭐 비싸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 마크 보고 이제 또 그 스니커즈 한정판이 뭐가 나왔냐면 네. 중국 국기. 아, 예, 오홍성기 그거를 그대로 네. 마크한 이게 20몇만 원대 하더라고요. 나이키보다 한 서너 배 비싼 그러니까요. 것도 이것도 팔리기 시작하게 되면 소비가 떨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 거기서 막 이제 그런 변화가 나온다는 게 이게 좀 그게 뭐 썩 기분이 좋진 않은 거죠. 그렇죠. 네, 달갑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단체 관광 관련해서 그래도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좀 어느 종목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몇 가지 종목이 있는데 네. 딱 하나만 고른다. 그러면 롯관계. 롯데 관광개발. 네, 네. MZ 세대는 줄입니다. 네, 너무 기릅니다. 네. 너무 길긴 하네요. 네, 이 회사가 이번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크루즈선이 중국에서 예약이 됐는데 총 267석 곱하기 거기 들어가는 인원수 하니까 와. 80만 명이랍니다. 엄청나네요. 네, 이제 저희는 제주도 못 갑니다. 이제 그들이 다 이제 차지할. 그러네요. 예, 그럼 네.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은 또 외국인 카지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고. 그러면 거기서는 당연히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오히려 그동안 부진했던 실적 흐름들의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 게다가 또 이 회사가 공매도가 코스피의 1위 와. 이런 회사였습니다. 워낙 그동안에 공사비 들어가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높다 보니까 네. 아 이거 힘들 거야. 이런 고금리 시대에 그래서 공매도를 막 친 게 이거 돌아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큰일 났다 이러고 이제 이제 숏 커버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체 관광 수혜 섹터 내에서는 롯데 관광 개발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벌써 2개의 역을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 네. 민수 대표님을 얼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 가는 거 아니에요? 다음 역 저 혼자 가고요. 내려주시. 네, 뭐 강제 하차당하는 느낌인데요. 아닙니다. 일단 여기까지 좋은 이야기 해주셨기 때문에 먼저 퇴근해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